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금요일에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뭐 손절인데요. 뭐 손절 잘 못하죠, 제가. 근데 이제 과거 경험상 손절 안 해서 후회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매출 급락이에요. 제가 경험상,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매출이 내가 상상하는 영역을 뛰어넘는 매출 하락이 있을 경우는 손절하자, 이런 걸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종목을 매수하는 종목이 여러 종목 있는데, 그중 한 종목인 제너럴루션 같은 경 매출 하락이 너무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화면 보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또 그 외에도 제가 말했던 종목들, 매수 고려해야 했던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종목들도 실적을 발표한 게 많은데요. 그 종목들도 제가 간단히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너럴루션인데요. 제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 중에 두 번째 종목이긴 합니다. 처음에 매수할 때 현재 실적을 유지만 해도 된다, 이런 마인드였는데요. 이번 2분기 실적이 제 상상을 뛰어넘는 너무 큰 폭의 하락이기 때문에 손절을 단행하려 합니다. 뭐 웬만하면 제가 손절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같은 경우는 잠깐 보시면요, 매출이 43억 나와서 작년보다 74% 하락, 영업이 2억 나와서 작년보다 97% 하락, 순이익은 비영업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순이익이 25억 나와서 작년보다 68% 하락이거든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매출 하락은 잘 못 참거든요. 물론 제 잘못이 있긴 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주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상 잘못도 있고 뭐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매출 하락은 제가 어느 시점부터 매출이 제가 상상한 영역을 뛰어넘는 매출 하락이 있을 경우 무조건 매도 친다.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매도할 예정이고요. 제가 꽤 많은 종목을 지금 최근에 매수했는데요. 1차 매수는 대부분 끝났고요. 2차 매수는 현재 가격보다 한 10% 정도 떨어지면 다시 단행할 생각이거든요. 제너럴루션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실적이 너무 하락해서 2차 매수 하지 않고, 현재 갖고 있는 보유 물량도 엄청 큰 건 아닌데 9% 정도 손실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매도 치고 제가 다시 지켜보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보시면 작년 동기보다는 매출이 16% 증가, 매출은 영업이익 9% 증가, 당기순이익 25% 증가인데요. 전분기에 비하면 매출이 많이 하락했어요. 20% 하락, 49%, 영업이익은 49% 하락 이랬는데요. 순이익은 29% 하락. 원래는 전분기보다 작년 동기하고 비교하는 게 원래 원칙이죠. 근데 이제 전분기도 아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보시면 거기에 대한 기사 같은 게 보면 뭐 NC소프트 2분기 선방했다, 뭐 이런 기사가 떴긴 하지만 기대치에 부합한 그 모르겠어요. 저는 좋게 보진 않는데, 그래도 저는 이게 매도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이 자세한 기사 나오니까 자세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첫 매수는 끝냈으니까 아직은 플러스이거든요. 제가 애초에 바랬던 30만원 이하까지 기다리면서 아직 플러스니까 제가 추가 매수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더 떨어지고, 그래서 30만원 갖고 와든지 뭐 33만원, 35만원 이렇게 되면 2차 매수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30만원, 제가 원래 목표는 30만원이니까요. 그 아래 지점까지 계속 매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쵸. 2분기 실적이 워낙 1분기 실적이 워낙 괜찮아서 2분기 실적 기대했지만 많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을 매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튼 30만 원까지 떨어질 거 기대하면서 계속 매수하는 방향으로 제가 결정했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 의견은 참조 대상이에요. 항상. 왜냐면 다른 사람 의견에 의해서 돈 버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면 받아들이고 자기가 납득 못하면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게 최고로 좋은 투자 방법이고 나중에 금액이 컸을 때도 자기 주체성에 의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말은 항상 참조대상이니까요. 제가 이제 다만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 종목을 다룰 수도 있고 지켜보기도 하니까요. 그게 이제 직장인들하고 차이점인 거죠. 제가 만년을 본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정보 제공을 좀 해드린다. 이런 거지. 제가 뭐 산다고 사고, 뭐 판다고 팔고, 뭐 이런 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주식 살 때 그런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 의견에 의해서, 주식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지금도 일단 더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다른 사람 의견을 참조는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아무튼 NC소프트는 아직 플러스이고요. 주가가 추가 하락 시에 계속 매수하면서 제가 원하는 가격인 30만 원까지 꾸준히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DMS고요. 제가 1차 매수해서 보유 중인데 아직 플러스거든요. 근데 이번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꽤 괜찮습니다. 어떤 종목은 또 잘 나오기도 했고 어떤 종목은 많이 안 좋고 어떤 종목은 뭐 똔똔치고 이런 상황인데요. DMS는 좀 잘 나온 종목에 속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업 보고서 보면 이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이게 수치로서도 한번 보고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변화량이잖아요. 얼마큼 증가하고 얼마큼 감소하고 뭐 그런 거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또 이제 친절하게 바로 기업 보고 기사를 써줬네요. 보시면 매출 같은 거 25% 증가한 700억. 이 종목을 볼 때 어떤 종목이든 볼 때 이 회사 통제사는 시총 있잖아요. 시가총액. 그걸 항상 감안하세요. 이 종목이 1000억짜리인데 매출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순이익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통으로 사는 시총으로 보는 거, 통으로 사는 가격을 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많은 종목을 보면 되게 좋은 감각을 익힐 수 있으니까 꼭 그런 식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이 종목 보시면 1300억짜리잖아요. 오늘 말 종가에 산다면. 그래서 이 1300억짜리가 영업이익이 130억 나왔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전 실적도 다 비교돼 있지만 보시면 작년에 보시면 작년에도 300억, 2020년도 300억, 그 전에 200억, 300억. 300억씩 돈을 영업일 벌어요. 근데 1300억짜리단 말이죠, 시총이.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300억, 400억 난단 말이죠. 지배주주 순이익이. 딱 봐도 싼 거죠, 그냥. 엄청 싼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은행주나 이런 것도 보면 실제 수익은 높지만 항상 저 PBR이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보시면 이제 단점은 지배주죠, 비지배주로 이제 나눠가지니까 순이익을 좀 나눴겠죠. 근데 이제 비중이 적어요. 보시면 과거에도 보시면 대부분 지배주 순이익을 대부분 가져가요. 이제 보면 현금 흐름도 되게 좋고요. 현금 흐름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자본시출이 크면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자본시출도 적어요. 그러면 당연히 돈 들어온 게 많은데 나가는 게 적으면 당연히 쌓인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쌓인 거 많으니까 당연히 뭐 좋은 거죠. 당연히.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은 너무 왜 싼데? 그래서 하루에 15 나와요. 근데 PB 0.5예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현금도 많아요. 이해 못하겠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모르는 어떤 사항이 있다고 생각해서 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상 그런 종목이 정말 어느 시점에 툭 치고 날아가서 엄청난 투자 수익률을 거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아쉬웠던 종목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기업은 이제 시장 관심을 덜 받는 종목이니까 싸게 사서 좀 묻어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군가 사줘야 올라가니까. 근데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뭐 저희 지인이 뭐 그걸 올린 사람이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이상. 그래서 그런 시장 관심 밖에 있는데 매출도 양호하고 영업이익도 엄청 크고 순이익도 커. 근데 현금 흐름도 되게 좋아요. 현금 흐름도. 근데 자금지출도 없어. 돈도 계속 쌓여. 근데 주가가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안 사거든요. 주가 반응이 올 때 사고 싶거든요. 근데 제 과거 경험상 그런 종목이 정말 그냥 밑바닥에 닫아진 상황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몇백 프로를 먹거든요. 예, 물론 DMS도 보면 2년 전에 2,000원짜리가 그 해 12,000원 올라갔잖아요. 물론 이건 이제 누군가 너무 싸니까 올린 다음에 팔아버린 건데, 아무튼 제가 수치로 따지면 제가 좀 정말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이게 눈에 안 뜰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예전에는 좀 재무상태 안 좋아서 되게 좋아진 상황이잖아요. 많이 사이클도 되게 커지고. 그래서 이 정도는 안 살 수는 없었어요. 제가 엄청 잘하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수비자 될 수도 없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시총에 이 영업이익에 이 순이익이다. 안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 예전에 2년 전에 2,000을 찍었으니까 싸게 사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1차 매수 시작 끝냈고요. 또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꽤 잘 나왔어요. 보세요. 매출액이 25% 증가, 영업이익은 64% 증가. 영업이익 137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씩만 나와도 엄청난데, 그러니까 1년에 한 300억씩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영업이익이. 순이익도 뭐 300억 가까이 나오고.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1,000억이니까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당연히 안 파는 거고요. 뭐 많이 안 올라가면 더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뭐 매수하고 코멘트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종목은 실적이 잘 나왔고요. 단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보시면 외인도 그닥 없고 기관도 거의 매수 안 하고 개인만 2년 전에 매수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올려줘야 되는데 올리는 사람도 이제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좀 비이성적인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저희들은 가치 투자자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이 주가를 올릴 만한 종목이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믿어보고요. 실적을 믿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몇 프로 플러스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대 봄직하는데요. 오히려 추가 매수 아마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급등하지 않은 이상 오일날 급등하지 않고 그러면 좀 더 매수해서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보유 종목이 실적 잘 나온 건 기쁜 일이죠. 아무튼 아직도 PBR 0.5 상황이고, 퍼로 따지면 작년 여기 나오는 퍼는 여기 나온 PBR은 작년 연말 자본총계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PBR보다 낮은 PBR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퍼는 작년 1년 동안 번 순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번 그 순이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몇 배냐, 이걸 따진 거라서 이 정확하지 않죠. 만약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 순이익이 엄청 커버리면 이게 이 퍼보다 훨씬 낮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 방법을 잘 아셔야 되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가 모르시면 좀 배우셔야 되고요. 제가 조만간 실전 투자자 학교를 만든다 했잖아요. 정말 주린이를 위한 그런 채널 만들 예정이에요. 그때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PBR은 작년 연말 자본총계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니까 자본총계가 분명히 증가했을 거란 말이죠. 2분기에는 더. 그래서 더 낮은 PBR일 거고요. 이 퍼는 작년 순이익 대비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BR은 정확하지 않고요. 올해는 또 순이익이 더 늘 예정이니까 이 퍼보다 더 낮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DMS는 실적이 꽤 잘 나왔고요. 계속 보유할 예정이고요. 추가 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KBG인데요. 실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 증가, 영업이익은 31% 하락, 순이익도 18% 하락했습니다. 누적으로는 순이익이 2% 플러스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1분기에는 잘 나오는데 2분기에는 좀 안 나오는 셈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가 최근 5년 동안 매출 하락이 없어요. 한 번도. 쉽지 않죠. 이거 500억짜리인데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최근 2년 동안 계속 증가 중이었는데 지금 최근 5분기에도 계속 매출 영업 증가 중인데 이번 2분기에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하락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보시면 PBR이 1.6 정도로 싼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못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상호하는 게 있어요.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매출액이 뭐 증가나 정체 중인데 지금 이번 분기가 정체 중이잖아요. 정체 중인데 영업이 하락해서 영업이 하락하면 주가 보통 떨어지거든요. 비싼 가격이라면 주가가. 근데 그 주가 하락폭이 과도하면 이제 자사가치 대비해서 너무 싼 가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보유하면 괜찮다는 저 이론인데 실제로 그런 종목 많고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매출 하락 종목이 주가 떨어진다고 살 건 아닌데 매출이 증가나 정체 종목인데 정체 종목이고 영업이익 하락에 의해서 주가 과도하게 떨어지잖아요. 자산가치 대비해서도 아니면 수익가치 대비해서도 그럴 때 매수 기회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면 이번 분기에 매출이 정체하고 영업이익 하락했는데 이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밀어버린다 쳐요. 1.0까지 밀어버리든지. 이 종목은 영업이익률이 항상 10% 이상 나오잖아요. 보시면 최근에 보면 올 1분기랑 작년에 20%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저시청 종목 유형은 영업이익률 10% 이상 종목인데 PBR 1.0 아래 종목이거든요. 그러면서 매출 증가하는 종목.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유형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상장한 지가 엄청 오래되진 않았죠. 2019년도에 상장했으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 보시면, 시청 보시면 500대가 가장 쌌죠. 그리고 보시면, PBR로 보시면 2020년도 그 폭락장에 PBR 0.94까지 떨어졌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보다는 자산가치 증가했죠. 자본 총계가 증가했고 PPI 증가한 건데요. 제가 이 종목을 아직 매수를 안 했는데 지금 매출 정체고 영업의 하락에 주가가 떨어질 게 기대하면서 많이 1.0 아래가 떨어진다. 지금 BPS가 2년 전에 BPS가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3,490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매수 당시 한 3,400원 좀 안 됐겠죠. 1분기 뭐 초니까 이건 연말 BPS고요. 이때는 BPS가 좀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PBR 1.0까지 가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한 주당 자본총계가 커졌으니까 한 주당 BPS도 3,900원이거든요. 그래서 4,000원 아래 되면 PBR이 1.0 아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좀 매력적이긴 한데 이게 실리콘 관련 업종이잖아요. 많이 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PBR 1.0 아래로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이번에 영업의 하락을 오히려 반기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 매수를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2년 전처럼 PBR 1.0 아래로 떨어지면 지금 1.6이니까요. 뭐 300억대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때라면 또 현재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매출은 아직 하락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락 안 하길 바라면서 영업이익이 이번에 하락했는데 뭐 영업이익이란 것은 매출 판관비를 조정해서 영업이익을 조정이 가능한 거니까 매출이 하락하지 않는 한 제가 관심 계속 가지고 볼 거고요. 주가가 이번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해가지고 4,000원까지 떨어질 경우 제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부터 한 꽤 많이 하락해야 되죠. 그래서 하락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지켜보는 종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실적은 매출은 정체 중이고 영업이익은 좀 하락했네요. 네 종목을 봤는데요. 제너럴스는 제가 월요일날 시초가에 매도 칠 예정이고요. 엔소프트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예정입니다. 추가 하락을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DMS는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기존 물량은 보유 중이고요. 더 추가 매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KBG는 아직은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하락해서 PBR 1.0 아래로까지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그때쯤에 매수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